거품료가 있으신 분들이 가장 큰 관심사는 과연 내 소변에 단백뇨가 있을 거냐, 당뇨가 있겠냐 가장 걱정하시거든요. 거품료의 한 3분의 1 정도는 단백뇨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시적이지 않은 지속적인 거품료는 신장 질환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변을 보니까 거품이 있다고 병원을 찾아오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거품료의 원인을 살펴보면은요, 가장 흔한 게 일시적이고 병적인 아닌 정상적인 원인이 가장 흔합니다. 소변을 빨리 보다 보면은 소변이 공기와 섞이면서 거품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특히 아침 첫 소변이나 수분 섭취 부족 시에는 더 뚜렷하게 거품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축요라 그래서 탈수로 인해서 소변이 진해지면 표면 장력이 증가하면서 거품이 발생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비누 및 세제 잔여물인데요. 변기에 남아있던 세제나 비누 성분이 소변을 보다 보면 소변과 반응을 해서 거품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흔한 원인은 단백뇨와 관련된 원인입니다. 거품료가 있으신 분들이 가장 큰 관심사는 과연 내 소변에 단백뇨가 있을 거냐, 당뇨가 있겠냐 가장 걱정하시거든요. 거품료의 한 3분의 1 정도는 단백뇨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시적이지 않은 지속적인 거품료는 신장 질환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백뇨 확진을 위해서는 소변 검사로 요단백 검사, 미세 알부민뇨 검사, 24시간 소변 단백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소변에 거품이 있다 오시는 분들은 소변에서 소변 단백 크레아티닌 비율 검사를 해보는데 200에서 300 이상이면 단백뇨를 생각하고 추가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단백뇨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일시적인 단백뇨입니다. 운동을 하고 난 후라든지 열이 난 후라든지 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단백뇨가 일시적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보통 휴식을 취하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는 기립성 단백뇨입니다. 젊은 성인에서 흔하고요. 하루 중 활동 중에는 단백뇨가 증가하고 휴식 시 누워 있거나 하면은 단백뇨가 감소하는 것을 기립성 단백뇨라고 하고요. 세 번째가 문제가 되는 거죠. 신장 질환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다구체 신염, 당뇨병성 신증 또는 고혈압성 신증, 대량의 단백뇨가 동반되는 신증후군 질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담즙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심한 간 질환이나 담즙 정체가 있을 때는 담즙산이 소변 쪽으로 배설이 되어서 거품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약물로 인한 거품료도 발생할 수는 있지만 빈도는 높지는 않습니다. 사구체 손상을 유발해서 단백질 투과성이 증가되는 약물, 흔히 아는 소염 진통제들 또는 방코마이신, 아미카신 같은 항생제, 신독성을 일으키는 면역 억제제, 단백뇨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고단백 보충제, 아미노산을 포함해서요, 주사로 맞든지 먹든지 하다 보면 단백질 대사가 증가돼서 소변의 화학적 성질을 변화시켜서 역시 단백뇨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뇨제 쓰다 보면은 탈수가 오거든요. 탈수 유발로 소변이 농축되게 되면은 거품이 증가할 수가 있고요. 당뇨약으로 많이 쓰는 메폴민 같은 경우도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한테는 거품료를 유발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는 20 내지 30% 정도만 단백뇨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정상의 신장은 불필요한 물질은 통과시켜서 배설하고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사구체라고 하는 여과기, 한번 걸러진 물질은 흡수할 것은 다시 재흡수하고 불필요한 것은 배출하는 세뇨관이 있습니다. 사구체와 세뇨관을 지나면서 우리가 아는 소변이 만들어집니다. 신장이 손상을 받으면 사구체 단백질 투과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소변을 통한 단백질의 배출이 많아집니다. 단백질이 소변에 다량 포함되면 표면 장력에 변화를 주기 때문에 거품 생성이 증가합니다. 신장에 세뇨관이 손상이 오면
단백질의 재흡수가 감소하고 단백뇨가 증가하기 때문에 신장이 나빠짐에 따라서 사구체 여과일도 감소가 되거든요. 단백뇨 배설은 많고 소변이 농축되니까 더 거품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거품뇨 외에도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첫 번째로 생기는 증상은 부종, 체내에 수분과 나트륨 배출이 어려워져서 생기는데 발목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얼굴, 특히 눈 주위에서 발생을 합니다. 소변 색깔을 보면 맑은 투명해야 되는데 탁하거나 짙게 변하고 혈뇨가 보이기도 합니다. 노폐물이 소변을 통해서 잘 배설되지 않고 몸에 축적이 되면 피로감, 무기력증, 식욕부진, 구역감 생길 수가 있고요. 신장이 더욱더 나빠지면 집중력 저하, 혼수 등의 요독증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피부도 가렵고 건조해지고 나트륨, 칼륨 등의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을 하면 심장 부정맥 등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부종이 폐에 생기는 걸 폐부종이거든요. 폐부종이 발생하면 심한 호흡곤란이 발생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가 있는 분들이 소변에 이상 소견을 보이거나 호흡곤란이 있다, 붓는다, 피로가 심하다, 꼭 병원 방문이 필요합니다. 신장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생활 습관, 식습관이 중요한데요. 모든 장기가 다 그렇겠지만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적절히 마시면 신장에 쌓이는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기 때문에 결석과 신장의 감염 예방에 좋습니다. 하루 한 1.5에서 2리터 정도, 소변색이 맑을 정도 적당하고요. 신장 질환이 만약에 있다면 어느 정도 수분 섭취를 해야 될런지 의사의 조언을 받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소금을 줄이는 건데요. 짠 음식을 많이 드시면은 나트륨 배출을 위해서 신장에서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의 한 2g 이하, 소금으로 치면 한 5g, 나트륨으로 치면 한 2g 이하가 하루 드시는 권장량이 되겠습니다. 매우 싱거운 정도의 양이 됩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 과다 섭취를 피하는 건데요. 가공식품 줄이기, 요산이 올라가면 통풍도 유발하지만 콩팥에도 굉장한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요산 수치를 낮춰야 되고요. 단백질, 특히 육류 섭취가 과하면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단백질은 필요한 만큼 적당한 섭취가 중요합니다. 햄, 소시지,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등에는 신장에 해로운 인하고요. 나트륨이 많기 때문에 신장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요산이 많은 식품, 다양한 술, 곱창, 등푸른 생선, 달달한 과당이 포함된 음식 가급적 많이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와 혈압이 있는 분들은 혈압과 당뇨를 조절하는 겁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만성 신부전의 두 가지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혈압 관리와 혈당을 적정 범위 내로 관리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흡연은 신장의 혈관을 손상시키고요. 알코올은 탈수를 유발해서 신장 기능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소염진통제 많이 드시면 부담을 주고요. 일부 항생제도 부담을 줍니다. 규칙적인 운동, 유산소 운동이랄지 가벼운 근육 운동은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신장 건강을 지켜주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신장 거품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내용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유수영 송내과 원장 유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